오늘 저번을 떠원했대서 원로 재미가사 리스펙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시험기간이었다, 오프라인이었다 하면서 직접 촬영을 했던 게 되게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간만에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어색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납니까? 온라인 수업에서의 사회문화 수업 메리트가 뭐다? 30분. 딱 30분 안에 수업을 끝내는 게 온라인 수업이 조금 드립과 썰은 줄어들었으나 훨씬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빨리 끝나는 거라고 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는데요. 따라서 요거 내용 딱 30분만 정리해서 총 이번 주 수업 3번이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행평가 때문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 이번 2단원 2회고사 시험 범위는 아무래도 거의 다 온라인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잘 들어놔야 2회고사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회고사 어렵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너무 길었고 바로 오늘 배울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30분이라 시간이 없어요. 자, 혹시 우리 저번 단원에서 1단원 즉 1회고사에서 배웠던 범위가 뭐였다?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막 무슨 런 바로 런 이런 거 아니고 미안. 자, 요런 거 대표적으로 배웠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연이 하는 현상과 사람이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이 하는 현상을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문화 현상을 쳐다보는, 들여다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지? 넓게 보는 거. 그치. 훌륭해. 1회고사 잘 본 보람이 있어요. 바로 거시적인 관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넓게 보는 게 있다면 좁게 보는 것도 있겠죠. 좁게 보는 거 먼시적, 그렇지, 미시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사람들이 하는 걸 쳐다보다 보니까 무슨 이론들이 생겨난다? 말했잖아. 요런 거를 발견하기만 하고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만인데 똑똑한 사람들, 돈 많고 배부른 사람들이 한번 이론을 만들어 볼까 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늘었어. crying so sad. 자, 뭐 있었어?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거 2개. 갈. 그렇지. 우리는 기능론과 한 가지 더 갈등론이 존재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자, 이 중에서 이거 물어보니까 꼭 틀리더라. 둘 중에 불평등은 당연해. 불평등이 있는 건 세상의 당연한 이치야. 어떤 론? 갈등론이라는 사람 손 들고 서 있어. 갈등론 아니야. 불평등이 당연히 존재하는 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이것들아 하는 거는 기능론자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불평등은 당연한 거니까 이 불평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는다 라고 말을 했었고 반대로 갈등론은 그럼 뭐야? 불평등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불평등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니 모두가 먼등해야 된다. 그렇지.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좋아. 키갈 했으니까 마지막 그렇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보통 상상론이라고 줄여서 불렀죠. 따라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우리가 세상에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문화 현상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 그치. 거시적으로 넓게 바라볼 수도 있고 미시적으로 좁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각의 관점에서 넓게 바라봐서 크게 보는 세상은 아름다운 기능론과 세상은 항상 투쟁하는 갈등론이 있었고, 아니야, 너네 다 틀린 말이야, 사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했던 상징적 상호작용론. 됐습니까? 복잡할 거 없어. 사회문화 현상, 거시적, 미시적, 기능, 갈등, 상상.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게 전부야.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일을 고자 때문에 쌤 사회문화 너무 어려워요 했던 거, 그 복잡한 내용들이 다 줄이면 그냥 이 내용이었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다면 2단원 한번 새로운 단원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이 사회문화 현상을 배우는 관점이었다면 반대로 2단원은 개인이랑 사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개인이야, 사회야? 개인이야, 사회야? 개인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 개인이와 사회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배워보면 됩니다. 여기 원래 지금 여러분들이랑 원래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서 했으면은 너는 개인이니? 너는 사회니?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을 텐데 혼자 하니까 드립도 마땅히 생각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맞춰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자, 우리는 사회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거야. 어차피 당연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사회가 된 게 아니라, 사회라는 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한 번 더.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있기 때문에 사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뭔가 그 이상의 외부적으로 커다란 힘을 가진 사람과 또 다른 존재 하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따라서 우리는 사회라는 건 개인이 단순히 모여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회 먼제론. 그렇지.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사회가 우리 외부에 실제한다라고 해서 사회 실제론이라고 부르고요. 자, 반대로 사회 실제론, 사회가 진짜 존재해 라고 한다면 반대 입장은 뭐가 있을까? 아니,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그냥 얘네들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거에 불과해.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사람들이 모여있다 라고 부르면 힘드니까 그냥 사회라고 바꿔 부르는 거야. 인간이 모여있음을 명사로 바꾸면 사회라고 부른다는 거지.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 신성호가 누구야? 자, 봐. 세상에 신성호라는 건 없어. 무슨 표정이야, 그게? 자, 무슨 말이냐면, 신성호라는 건, 이거야. 자, 웃지 말고, 자, 날 봐. 신성호라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성호는 이 몸땡이야. 신성호라는 이름은 그냥 붙여진 것 뿐이야. 자, 신성호를 가져와봐 하면은 그건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것처럼 그냥 요 자체하는 몸땡이가 실제 사회고, 신성호라는 사회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 글자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우리는 이거를 명목론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1단원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인지 바라봤다면 2단원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론과 사회는 실제로 존재해 하는 사회 실제론과 사회는 이름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회 명목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인트로였고요. 짧게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은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옮겨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됐나요?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치? 2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개인과 먼 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그렇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공부할 거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 사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정부, 국가 이런 식으로 커다란 것만 떠올리는데, 사회라고 하는 건 친구와 친구 사이도 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지. 또 집안에서 엄마랑 아빠랑 나랑 동생끼리 모여있으면 이것도 우리는 먼족 사회, 가족 사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사회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은 개념과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자, 이런 거 뭔 관점, 뭔 관점? 기억나?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미시적인 관점으로도 사회를 바라볼 수도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조금 발음을 또박또박 말을 천천히 하려는 이유는 이너네가 뭔가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네가 수업을 잘 안 보고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냥 이어폰 꽂고 협곡에서 이러고 있을 것 같더라고. 맞아? 뜨끔하죠? 다시 날 봐. 날 보세요. 자, 그래서 혹시나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럴 일 없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약간 오디오북처럼 말로만 듣고도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눈에 쫙 그려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말로만 듣더라도 쏙쏙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해도 돼요? 시작할게요. 나 봐야 돼. 자, 처음에 우리가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기억나요? 사회는 뭔가 우리 외부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 개인과 같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혹시 이게 무슨 사회 먼기체설? 그치. 사회 유기체설과 같이 사회는 우리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사회 실제론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근데 줄임말이야. 어떤 걸 줄임말이냐면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붙여진 말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 그치? 외부에 독립적으로 실제로 몸통이,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사회 실제론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또는 사람과 같이, 생명체와 같이 그 실체가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린 이걸 사회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회 실제론과 그의 반대인 무슨 론? 사회 명목론에는 각각의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요 5가지만 기억하면 돼. 요 5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잖아요. 네? 너무 텐션이 하이 텐션이 미안합니다.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네. 미안해요. 사과합니다.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봐.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회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는 아까 말했지. 단순히 개인이 모여있는 거다, 아니면 개인이 모여있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뭐라고 해? invisible something,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야. 사회라는 건 개인이 단순히 뭉쳐있는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머릿속에 콕 박고 시작해야 되는 건, 자, 사회라는 건 단순히 개인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개인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러한 사회는 개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외부에 따로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사회라는 건 개인들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존재라고 그랬잖아. 바깥쪽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라고. 따라서 자, 그러면 사회는 개인의 내부에 있겠어? 외부에 있겠어? 그치? 외부에 존재할 거고 어떻게? 종속적으로 아니면 독립적으로? 그렇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자, 1번, 2번 연결입니다. 사회라는 건 개인의 합친 걸, 개인의 총합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의미하며 또한 따라서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외부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근데 사회는 개인을 넘어선다 그랬지. 넘어선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사회는 개인을 뭐 할 수 있을까? 사회는 개인을 먼속하고 먼제할 수 있을까? 자, 봐. 아직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자, 사회는 개인을 구속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선생님,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있는 건데 왜 어떻게 개인이랑 동등한 유기체라면서요? 어떻게 개인을 통제하고 구속합니까? 자, 봐. 어떤다고? 총합을 못 미친다고 넘어선다고? 그치? 개인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그거를 뛰어넘는 존재야. 자, 인간들이 퓨전해서 힘을 모으고 있어. 근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라는 의미지. 따라서 이 더 강력한 존재는 더 나약한 인간들을 구속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개인에 포함되어서가 아니라 개인의 외부에서 먼립적으로, 그렇지, 독립적으로 사회는 개인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사회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회의 외제성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말 그대로 외부에 존재하는 성질이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됐어요? 요렇게 요 두 가지를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은 자, 봐. 우리가 현재 입시 제도를 배우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루한 거, 이 재미없는 거를 왜 여기 앉아서 듣고 있냐고. 교육 제도, 입시 제도,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나 이러한 규칙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루한 거 막 잠줄여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나는 사회 제도를 따라가야겠어 해서 따라가신 거야?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나이 18살, 19살 때 공부해라 그땐 더 심했지. 막 싸대기 맞고 막 이럴 때야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 좀 하렴 이런 소리 듣잖아.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공부 안 하면은 맞는 시절이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서 부모님들이 내가 무조건 이건 물려줘야겠어. 나만 당할 수 없지. 이랬겠냐고. 아니야.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부모님 시절에도 교육 제도가 있었고 지금 여러분도 교육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처럼 개인들을 뛰어넘어 시대를 건너 시간을 달려서 시간이 흘러도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개인들보다 더 뛰어난, 더 강력한 사회라는 게 시간을 거슬러서도 존재하고 있고 언제나 늘 개인들 외부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사회의 외제성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서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일 뿐이야. 사회라는 사람이 요렇게 있으면 그림자는 이렇게 누워있잖아. 따라서 사회라는 게 실존하면서 세상을, 시대를 이끌어간다면 개인은 그 사회가 걷는 길에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는 이런 서포터 같은 거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사회는 개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약간 사람 이름 같네요. 야 개인아 이리 와봐. 그래서 사회는 개인을 왜 그림자로 생각하냐면 개인은 개인은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얘들은 시키는 것만 할 줄 알고 하라는 대로 하는 애들이야. 또 이들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비슷비슷해. 정형화되어 있는 애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들었던 예시로 너네들 공부하라고 막 찍어 누르니까 교육 제도, 입시 제도라는 걸로 공부하라고 찍어 누르니까 교실에다 앉아서 우리 부모님도 여러분도 나도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짓눌려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판으로 탕 찍어내는 정형화된 인간들이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수동적인 존재들이야 라고 사회는 개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이런 말을 해.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원이라는 게 뭘까?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자, 환원이라는 거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야. 처음의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데, 자, 봐봐.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사회라는 속성은 개인이라는 속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왜? 자, 무슨 뜻이냐면 사회라는 건 어쨌든 개인이 모여서 생기는 거야. 근데 사회 먼제론, 사회 실제로는 사회라는 건 단순히 개인이 모여있는 거다? 아니다. 사회는 개인이 모여있는 거를 어떤다? 넘어선다라고 했어. 따라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져 버리지만 그 사회는 다시 개인들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롤로 치면 그 전설급 템이 만들어져 버리면 다시 하위 템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옛날에 삼위일체 같은 거 하면은 스택틱 단검, 무슨 칼의 노래, 요런 거를 3개를 따로 모아서 상위템 하나 3위일체 특포를 뽑으면 이 특포는 이 아래에 있는 걸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따라서 사회라는 건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지만 다시 개인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롤 이야기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따라서 그렇다면 이들은 뭐를 강조할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먼저 구조나 또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 그렇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나 제도를 강조하는 추세를 띱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아무리 모여서 뭘 해봤자 이미 사회가 만들어져 버리면 이건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면, 자, 포인트입니다. 팁이에요. 사회 실제론에서는 세상을 바꾸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들려면 뭐랑 뭐를 바꿔야 돼? 그렇지. 구조나 제도를 바꿔야 돼. 이미 개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버린 사회를 바꾸려면 사회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나 제도를 바꿔버리면 사회가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개인도 변할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굉장히 이거 안무 같네요. 좋습니다.
됐어요. 자, 결론. 사회라는 건 다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이러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조와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만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개인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모든 사회과학의 이론들은 뭘 갖는다? 리미티드, 한계점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왜 사회 문화는 모두 한계점을 가져? 누가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따라서 사회 실제론의 한계점은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당하는 거를 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 봐봐. 사회라는 건 각각 혼자가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의미를 지녀. 우리는 이거를 바꿔 말하면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1910년대에 이렇게 코스 연기는 사람이야. 누구게? 그렇지. 히틀러가 본인이 처음에 딱 정치에 집권을 하자마자 방송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이거래. 지금 이 순간부터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따라서 사회를 위해서라면 개인이 희생하는 건 정당한 거다라고 의미를 부여시켜. 왜? 이유는 뭐야? 사회라는 건 개인이 뭉쳐있는 거를 뭐 하니까? 넘어서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무슨 주의라고 합니까? 히틀러주의야. 워닝 이런 거 아니고 우린 이런 거를 보고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우린 이런 걸 보고 전체주의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히틀러의 독일과 일본, 그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을 이렇게 전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 실제로는 살펴봤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에 반대. 그치?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나왔겠지? 됐지?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썰도 풀고 요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사회와 개인을 바라보는 옛날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 뭐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어차피 뭐 요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루한 건 매한가지니까 내가 너무 스스로한테 지루하다 약간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 실제로는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했고 실체가 있다 없다. 사회라는 건 외부적으로 실체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거랑 반대로 사회 실제론이랑 반대로 사회라는 건 실체가 있다 없다. 그치? 사회라는 건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또 뭐가 있을까? 사회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자 여기서 말하는 명목론의 명이 여러분 한자 알아요? 한자 괜찮아? 일본어 배우니까 아리가또. 자, 일본어 배우니까 이게 이름명자야. 이름명자. 따라서 사회라는 건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사회 명목론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쓰니까 불편하네요. 안 그래도 안 좋은 글씨가. 따라서 사회 명목론이란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있다라는 거야. 자, 신성호라는 건 요 몸땡이고 그냥 신성호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 글자라는 거야. 세상엔 없어 이런 거. 그냥 이름이야. 이름. 간판이라는 거지. 따라서 하나씩 특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사회는 자 얘네랑 반대야. 반대니까 사회 실제로는 사회는 개인의 총합을 뛰어넘는다? 뛰어넘지 못한다? 그치. 뛰어넘는다라고 말했다면 얘네들은 반대로 뛰어넘는다? 넘지 못한다? 뛰어넘지 못한다. 그냥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냥 사회는 개인들이 약속해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각자 살면은 너무 불안해. 언제 와서 누가 내 뒤통수를 찰지 모르고 뒤에서 김 사장이 보냈어 해서 칼로 찌를지 모르겠다는 거야.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고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모이다 보니까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윤사에서 배울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서로의 목숨은 서로가 지켜줍시다 솔직히 한 게 사회 계약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홉스, 로크, 루소 들어본 적이 있어요? 1학년 때 놀랍게도 배웠어. 너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야. 자, 이 홉스, 로크, 루소 같은 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선생님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임용시험 준비를 할 때 다 배운단 말이야. 뭐 윤리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그중에 이제 정치를 배우면서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내가 진짜 좋아해. 마치 내가 루소가 된 것 마냥 내가 프랑스어서 막 쓰려고 해. 그렇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사회계약설을 내가 홉스, 로크, 루소 썰을 풀어줄게.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인간과 인간이 뭐를 맺어서 써있잖아. 뭐를 맺어?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서로를 보호해주자라고 만든 약속이 만들어진 게 사회라는 거야. 즉 사회는 그냥 개인들 사이의 약속에 불과하다라는 게 사회 명목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부터 쉽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자, 개인의 속성이 합친 건 뭐의 속성일까? 자, 이해돼? 자, 봐. 사회라는 건 그냥 개인들이 약속해서 모여진 것 뿐이야. 자, 그러면 개인의 속성이 합쳐지면 뭐의 속성? 그치? 당연히 사회의 속성이겠지. 왜? 개인의 총합 이꼬르 사회야. 우린 사회 명목론에선 개인이 모여있는 걸 사회라고 불러. 그냥 개인이 모여있다라는 문장을 부르기 힘드니까 줄여서 명사로 사회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됐습니까? 따라서 개인의 속성의 총합이라는 건 사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개인이 가지는 속성과 사회가 가지는 속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건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죽이지 않는다. 언제든지 사람은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 요런 속성을 사회도 언제든지 사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갖는 것들을 다 속성이라고 불러.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개인이 갖는 특징과 사회가 갖는 특징이 똑같다라고 하면 사회 명목론, 달라라고 하면 실제론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3번에서는 얘네들은 느낌상 사회 명목론자들은 사회가 중요해, 개인이 중요해? 자, 사회가 중요해, 개인이 중요해? 그치. 개인이 더 중요해. 개인이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사회라는 건 애시당초 개인들이 모여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 사회보단 개인이 중요하고 따라서 개인이 갖는 자유, freedom, 권리, right,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전체주의와 반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자율성을 강조하는 주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어. 프랑스는 얘네들은 이런 걸 참 좋아해. 그러니까 걔네 자유평등 박에 빨강, 파랑, 하양색이 있는 게 요 주위에서 나타나는데 혹시 뭔 줄 알고 있을까? 뭔지 감이 와? 자, 힌트. freedom. 다 나왔다. 그렇지. 우리는 프랑스 같은 국가들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동유럽이 아닌 서유럽이네요. 얘네들이 자유주의를 내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봐봐. 얼마 전에
혹시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프랑스인들 봤어? 사회가 뭐라고 하든 정부가 뭐라고 하든 야 필요 없어. 우리 개인의 자유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우리 마음이야. 니네가 뭔데 니네 또 혁명 한번 일으켜줘? 이런 식이야. 굉장히 자신들의 자유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사상이 자유주의인데 따라서 이런 나라들은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사회보다 우선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네 번째. 따라서 요거는 반대야. 아까 말했지. 환원이라는 게 뭐라고? 환원이라는 게 처음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처음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귀납적으로 봐보자. 사회라는 건 개인이 모여있는 거야? 모여있지 않은 거야? 그치? 모여있는 거죠. 자, 명목론은 사회란 개인의 총합이야? 아니면 총합을 넘어서는 거야? 그치? 개인의 총합일 뿐이지. 따라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개인들의 특징이 모여있는 거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천천히 사회라는 건 개인들의 모여있음이지. 됐나요? 자, 그렇다면 개인들의 총합은 뭐야? 사회지. 따라서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있는 게 사회라면 개인의 총합 이꼬르 사회라면 사회의 특징은 개인의 특징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개인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그냥 개인의 합일 뿐이니까 원래대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도찐, 개찐,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또이또이 똑같다는 거야. 요거랑 반대지. 됐나요? 됐습니까? 마지막 아까 코로나 이야기랑 나온 거야.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 쌤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얘네 지금 이 재밌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고 요런 게 다 뭐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인데 자 마스크를 잘 써. 마스크를 잘 쓰는데 10% 5%가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마스크를 쓰라는 건 다 정부의 노름이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약간 이런 강력한 개인주의자들 덕분에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치? 네, 그런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그 지하철 탔는데 어떤 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레깅스 입으시고 신발 딱 신고 이렇게 발 올리고 마스크 안 쓰고 SNS 너네 내가 부러워서 그렇지? 와. 이런 거.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지켜야 될 규칙과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내 살 길만 찾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머니게임의 몇몇 참가자들이 이런 거 극단적 개인주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요것과 요거는 서로의 특징을 비교해서 기억해두면 되는데 말은 천천히, 속도는 빠르게 두 가지 비교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사회,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사회 먼제론, 실제론과 사회 목록론, 명목론이 존재하고 사회 실제론은 사회는 외부적으로 실제하는 거다 아니다. 실제하는 거. 명목론은 실제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자, 따라서 사회 실제론에서는 사회라는 건 개인의 총합을 어떻게 넘어서고, 자, 사회 명목론에서는 개인은 사회를 그냥 합쳐놓은 것 뿐이다. 넘어서지 않고 그냥 합쳐놓은 것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사회 실제로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독립적으로 개인을 먼속, 먼제, 구속,
통제하고 우린 이런 거를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구속 통제하는 걸 사회의 외재성,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외재성이라고 했고, 반대로 사회 명목론은 개인들이 총 합쳐놓은 거는 그냥 사회일 뿐이다. 개인들의 총합이 개인들을 다 모으면 그냥 사회가 된다 라고 해서 사회나 개인의 총합은 같은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개인은 그냥 사회를 따라다니는 수동적이고 정형화된 그림자에 불과하고, 반대로 그냥 사회 명목론은 개인들, 사회보다 개인이 더 우선돼 있어. 사회가 개인들을 야 같이 가 하고 따라가는 거지, 개인 따라서 사회가 개인을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뭉쳐져 있는 거니까 개인의 자유 권리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로는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특폭 3위일체 만들어버리면 하위템으로 못 돌아간다. 그걸 우리는 실제론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사회를 바꾸려면 사회의 뭐와 뭐를 I say 구조, you say 제도, 구조, 제도, I say 제도, you say 구조, 제도,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를 바꾸려면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사회 실제론. 개인의 속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사회 명목론은 사회라는 건 그냥 개인의 총합이니까 사회는 언제든지 개인의 속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개. 사회 실제로는 개인의 희생, 사익은 공익보다 뒷전. 바꿔서 공익은 사익을 우선한다 라고 하면 개인들이 희생하는 걸 당연시 정당화시킬 수 있으니까 우린 이거를 먼체주의, 전체주의, 대표적인 인물 히틀러. 반대로 사회 명목론, 우리는 마스크 안 써. 너가 뭐라는데 피해자는 닥치세요. 네, 아닙니다. 그런 거. 극단적 먼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요처럼 다양한 현상을 우리는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 오프라인에 나오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을 설명하면서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복습 꼭 하시고 강의 끝까지 들으시고 다음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화가 무엇인지 공부할 거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꼭 복습하시고 시간 되면 예습도 하셔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사회문화의 신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